네, 여야 중진 국회의원이 격주로 나와서 국회 그리고 정치 이슈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국회 인사 코너고요. 오늘은 야당 차례죠. 미래통합당의 삼선 유희동 의원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한 분 더 모시죠.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계신 김수인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도 방송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내내 부동산 얘기군요. 눈 뜨면 부동산이고 눈 감기 직전까지 부동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부동의 주제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 등 임대차 관련 법을 통과시켰어요. 3개 중에 일단 2개를 통과시켰고 또 하나 나머지 하나는 내일 예정은 돼 있습니다. 당시 의원님 유희동 의원님, 네. 다른 야당 의원들 다 뭐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셨잖아요. 네, 네. 역시 의원님도 본회의장에서 맞습니다. 그냥 퇴장하셨습니까? 예, 예. 당시 상황은 좀 어땠나요? 험악했습니까? 아니면 자포자기였습니까?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뭐 험악하지도 자포자기도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 의사 표현을 분명히 했다고 보는데요. 네.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그 내용 그 자체를 두고 찬반 표결을 묻는 거라면 뭐 마땅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네. 찬반 의사 표시를 했었을 텐데 윤희숙 의원도 그날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네. 이 법이 처리되고 상정되는 과정이 저희가 보기에는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안의 내용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 절차적 과정의 문제점 이런 네네. 것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저희는 퇴장으로서 항의 표시를. 항의 표시를 한 거죠. 네. 어떻게 보였어요? 이제 요즘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자주 보는 일단 발언하고 뭔가 의견이 안 맞아서 야당은 퇴장하고 이게 매우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뭐 지금은 국회 개원하고 몇 달 안 지났잖아요. 네네. 초창기이기 때문에 불참 전술도 뭐 충분히 쓸 수 있는 거고 이만큼 국회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풍경이 네. 바로 그런 것이죠. 네. 근데 앞으로는 계속 불참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절차적으로 통합당이 갖고 있는 의석 때문에 한계가 있겠지만 뭐 불참 외에도 반대 표결을 한다든지 뭐 이번에 이미 드러났지만은 뭐 반대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네. 예, 그런 것들을 좀 더 통합당에서 다양하게 전략을 펴야 되지 전략을.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유희동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 임대차 관련법 통과내고 나서 그 5분 연설이 내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영상도 많이 떠다니고 있고요.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말로 시작한 이 연설 두 분은 일단 좀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텍스트로 보셨습니까? 예, 저는 동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보셨고 김수인 네, 평론가님. 저 뉴스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네. 동영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네네. 유희동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연설 이 어, 5분 연설. 상당히 의미 있는 연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내용도 그렇고 네. 그 형식도 그렇고 그동안 저희 당에서는 의원총회나 뭐 비대위에서 네. 사실 윤희숙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격하고 강한 이야기도 많았었는데 네. 윤희숙 의원의 주장이 이렇게 국민들께 관심을 얻게 된 것은 저는 그 접근 방식 그분의 그 태도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 그 연설을 보면 상투적이거나 진부하거나 또 뭐 우리가 예전에 뭐 비판의 주로 대상이 됐었던 뭐 색깔론이라든지 네네. 당리당략이라든지 이런 계산이 전혀 없고 진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담백하게 접근한 그 모습이 네. 국민들로부터는 좀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죠? 공산주의인가요? 사회주의인가요? 네. 네. 그 단어를 꺼내들었는데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었다는 걸 지적을 하시는 거군요. 제가 사실 주 대표의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 발언 자체도 또 화제가 됐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워딩이 점점 세지는 것 같아서 네. 과거의 이미지랑 많이 좀 탈바꿈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원내대표 하시면서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글쎄 지금 뭐 그 대여 상황 자체가 녹록치 않고 네네. 앞서서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숫자의 한계를 여실히 느끼다 보니까 조금 더 강한 표현, 국민들로부터 이목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표현 네네.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강해져서 그런 수준까지 가는 게 아닌가 네. 싶은데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 궤도 수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군요. 어쨌든 윤희숙 의원 뭐 그 지금 여당에서도 굉장히 들을 만한 의미 있는 연설이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내용에 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네. 좀 공포 마케팅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음. 이럴 때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 한마디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전세가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셔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 2014년에 주택 대출이 규제가 완화됐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전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출이랄까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돼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전세가 줄고 월세로 전환될 거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는 좀 공포를 부추겼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도 통합당 의원으로서의 연설에 좀 그래도 이런 시도가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싶은 거는 일단은 본인이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두 가지 정체성을 모두 갖고 있다라고 네네. 하는 어떤 사적인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이제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닌 게 현실적인 임대인, 얘기죠. 임차인이 또 공동의 이익을 보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좀 국민들에게 와닿게 설명을 했다.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통합당의 그 장외투쟁이랄까 이런 것보다 훨씬 설득력 있었고 네. 장소도 국회 안이었었고 요즘은 미디어 시대니까 국회 안에서 발언을 해도 밖에 다 들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10분 활용한 것은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과거 장애투쟁에 비해서는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련된 방식으로 국회에서 본인의 얘기를 5분 안에 다 담았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쨌든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좀 이게 그랬었는지 뭐 여러 명의 의원들이 발언을 했는데 좀 실수하는 발언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윤준병 의원 같은 경우는 전세 소멸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에서 논란이 있었고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윤희숙 의원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자 임차인이다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임차인의 이미지를 가공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역풍이 일기도 했었는데 민주당 이런 지적에 대해서 유희동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민 평론가가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윤희숙 의원의 발언 내용, 정책 대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네. 저는 윤희숙 의원의 이 5분 발언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얼마나 위험하고 질 낮은 법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특히 네네. 지금 180석에 가까운 거대 여당이 출연한 21대 국회 상황을 그대로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전달했다는 점에서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요. 네. 뭐 박범계 의원이라든지 윤준병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발언한 것은 제가 굳이 여기서 이렇게 네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국민들께서 충분히 평가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이제 내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에요. 소위 말하는 관련 3법 중에 2개 통과됐고 하나 남은 게 지금 전월세 신고제인데 내일도 본회의에서 하겠죠? 처리를 하겠죠? 일단 김수민 평론가 예상을 하시면. 네, 민주당이 이 임대차 3법 중에 2가지 법을 빨리 처리한 이유가 네네. 사안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거였고 전월세 신고제가 뒷받침을 하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뭐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반대한다고 늦게 하겠느냐 당연히 이런 입장일 것 같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그동안 어쨌든 좀 민주당은 이 표현을 동의하지 않겠지만 강공 모드로 계속 가고 있는데 내일도 뭐 예정대로 간다고 보시는 거죠, 야당에서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내일도 퇴장하십니까? 그거는 뭐 원내 지도부 내일 아침에 의총이 열리니까요. 네. 거기서 이제 원내 지도부의 의견을 듣고 네. 그 전략을 설명 들은 후에 의원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똑같은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동의하세요? 그 방식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 그 퇴장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는 지금 현재로서 103석의 네. 제1야당이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네.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은 그거 외에는 현재까지는 제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유희동 의원님께서 이제 앞으로 뭐 전략적인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대안이 솔직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 지점이 저희도 많은 좀 고민을 답답하죠. 네.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인데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대리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저희에게 주신 숫자는 300명 중에 103명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 현실을 무시한 채로 국회를 운영할 수가 없죠. 네. 다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뭐 이런 네네. 말이 있는 것처럼 그간의 역대 국회의 모든 선배들이 관행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국회 운영을 통해서 쌓은 지혜라는 것이 저는 소수의 목소리에 최대한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다수의 논리만으로는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어렵다. 이런 네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21대 국회도 103명의 나름대로 작지만 103명의 의원의 목소리를 충분히 존중받고 귀담아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저희가 지금 와서 판단해 보면 크나큰 오판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국회 환경이 분명히 펼쳐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도부도 그렇고 각 의원들도 그렇고 이 변화된 환경에 최대한 빨리 적응하기 위한 네. 방안들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김수인 평론가 질문할 기회를 드릴게요. 네. 네네. 아까 전에 잠깐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요. 네. 공산주의 발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였죠. 네. 5분 발언을 의원이 잘 해가지고 윤희숙 의원이 잘해서 점수를 땄더라도 이제 다선 중진이고 원내대표인 분이 부동산 규제를 좀 하는 거를 공산주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판을 다 흐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예전에 이 통합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민자당 정부 시절인데 네네. 그때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정부에서 약간 억압을 줘서 토해내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정책을 위반하셨던 분이 바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통합당과 이제 주호영 의원을 포함한 분들한테 묻고 싶은 것은 그럼 김종인 위원장 또 공산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거냐? 네. 예, 그걸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에 대한 입장은 앞서서 제가 충분히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고 불충분했어요. 지금 김수민 평론가께서 주신 네. 그 비판, 그 질문 안에 담겨져 있는 비판의 내용은 제가 겸허히 수용을 합니다. 겸허의 수용.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맞다는 건가요? 네, 알아서 해석하시고요. 네. 국회 인사 코너고요. 오늘은 유이동 미래통합당 의원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국회 인사 유이동 의원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당 지지율 얘기를 좀 해보죠. 최근 들어서 통합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지지율은 민주당을 앞서기 시작했다. 이런 통합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일단 의원님 기분은 좀 좋으신 거죠? 이게 뭐 기분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작은 위로입니까? 예, 네. 뭐 저희가 칭찬 받을 포인트가 많아서 이 숫자를 얻었다고 하면 정말 기뻐할 일인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뭐 저희도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만 네네. 그것이 국민들한테 아주 의미 있게 다가섰다기보다는 네. 지금 지금 일련의 그 민주당과 정부의 실정 이런 것들에 기인해서 지금 지지율 역전 현상이 있는 게 아닌가. 그 뭐 박원순 전 서울시장하고 여직원과의 그 추행 의혹 네. 또 그 의혹에 대처하는 민주당의 모습이라든지 수도 이전에 대한 갑작스러운 발표 또 그거에 대한 이해찬 대표의 또 구설 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국민들이 민주당과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네. 이런 기회를 저희가 좀 잘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관심도 사랑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게 뭐 한 번에 움직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노력은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반사 이익이다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김수인 평론가도 동의하십니까? 네, 방금 네. 말씀하셨던 뭐 박 전 시장 사건이라든지 부동산 문제, 수도 이전에 대해서 역풍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서울 네네. 내에서는 아직은. 그 진정성 예, 등등. 그런 것들이 다 겹쳐져 있는 거고 그리고 한국 정치의 패턴과 사이클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의석이 굉장히 높고 서울 지역에서도 높고 그다음에 박 전 시장으로 상징되는 그 민주당 서울시정 기간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쯤 이제 민심이 통합당 쪽으로 슬 기울어지는 네. 그런 패턴이 나타났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통합당이 특별하게 잘했느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야구의 장승 타자라고 있는데요. 이게 한국에 야구 처음 들어올 때 개화기 때에 네. 투수들이 제구력이 안 좋으니까 타자들이 그냥 서 있어요.
그럼 포볼로 출루를 하거든요. 네. 이게 타자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투수가 잘못한 측면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통합당이 글쎄요. 저는 총선 전보다는 좀 나아졌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통합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민주당의 실책이 더 컸다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10년 넘었다고 표현하셨나요? 서울시정 민주당? 그러니까 2011년부터 10년이 안 됐군요. 10년은 아직 박 전 시장 2011년에 11년에 되셨으니까 그런- 10년 조금 안 됐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등등 있잖아요. 네.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선 특히 서울, 뭐 민주당이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간간찮게 나오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좀 상승 추세를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어가야 되는데, 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을 세우고 있겠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당명 개정인데 네. 약간 좀 뜬금없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너무 자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어떤 맥락에서 당명 개정이 나온 겁니까? 궁극적으로. 비대위에서 이제 뭐 그 저희의 정강 정책, 그러니까 21대 총선 결과에 대한 반성으로 이제 일련의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는 뭐 당원 당규의 개정이라든지 당명의 개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 이런저런 기사가 나길래 네. 제가 하도 당내에서는 인싸가 아니라는 말씀을 몇 차례 드려가지고 이번에는 인싸인 것처럼 하려고 네, 네. 몇 곳을 좀 취재를 해봤더니 네. 그런 의견을 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네. 그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당명으로 뭐 확정이 내정이 됐다든지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지금 뭐 한참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언제 바뀔지는 지금 모르겠- 비대위는 그쪽을 추진하는 거고 비대위가 추진하는 것이 이제 당원들로부터 이제 승낙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는 또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당명 개정. 당명 개정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당명 필요하다고 개정은 보세요?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지금 이 시점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이고요. 그러면은 언제쯤이 좋을까요? 저희가 지금 비대위에서 당의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이게 좀 이렇게 새로운 면모로 일신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선 대부분의 당원들이 다 동의를 하는 바이기 때문에 네. 당명만 따로 바꿀 것이 아니라 당명 포함해서 당의 전체적인 면모를 일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한꺼번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뭐 언론에 흘러나오는 얘기는 뭐 당명만 이야기를 해서 그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라는 당원 당규 이쪽은 손을 안 대고 당명만 이제 하는 취지로 지금 그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당원 당규도 같이 그 특위가 꾸려져서 네네. 이제 보고 있는데요. 같이 바뀔 것 그거 같았었는데. 네. 당원 당규, 당명을 포함해서 다른 부분에 대한 당의 조직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도 함께 살피면서 한 번에 이것을 내놔야 국민들이 조금 변하나 뭐 이런 느낌을 전반적으로 딱 받아들일 수 있는. 예. 네. 어떻게 보세요? 당명 개정? 미래통합당 당명을 바꾸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왜요? 네, 당명에 붙어 있는 두 단어 미래통합이 있는데 내용이 별로 없는 단어들이죠. 미래, 그러니까 국민들은 정당에게 우리 국가의 미래가 뭐냐라고 묻는데 미래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가치가 들어가 있는 단어로 바꿔야 될 것이고 네. 바꾼다면은 내년 재보궐선거 전에 바꿔서 내년 선거 때 새 이름을 선보여야 되는데 몇 달 뒤보다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명을 뭘로 짓든 간에 네네. 놀림감이 됩니다. 한 번씩 뭘로 그런 짓든 간에. 시기들이 있죠. 민주당도 네네. 마찬가지예요. 네네네.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처음에 뭐 불어 터졌냐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뭐 자유당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자유당이 전 세계 보수 정당 사례도 있고 네. 무난한 이름이라고 봐요. 자유당, 민주당 이렇게 대응도 되고 네. 예, 그렇지만 자유당이라고 지으면 이승만 자유당부터 시작해서 놀림감이 될 거고. 우리나라는 또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잇는 순한글 이름을 지어도 또 놀림감이 될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놀림감이 되는 이름을 피하는 게 아니라 몇 달 동안 그걸 맞으면서 당명을 국민들한테 각인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그 당명 개정 작업을 시작하는 게 적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모든 정당들이 어찌됐든 내년 이 재보궐선거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와중에 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 행정은 경영 능력도 있고 주민과 소통 능력도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 어떤 분인가요, 의원님? 글쎄요. 저는 이건 취재가 안 되셨습니까? 이건 너무 지극히 당연하고 원론적인 이야기라서 그렇긴 하죠. 예, 네. 지방 행정을 하시는 분이
경영 능력 있으셔야 되고 네. 주민들하고 소통 능력 뛰어나셔야 되고 그런데 또 비대위원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을 좀 특별한 의미가 있고 어떤 분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하마평이라는 게 사실 있잖아요. 카더라 뉴스들. 원체 많은 분이 자천타천 언급이 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이분 저분 호기심을 갖고 있어서 저는 뭐 좀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후보군을 언급하기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올 정기국회를 마치고 나서 예상 국면이 끝나고 나면 12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시장 후보군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거고 그게 아주 작은 숫자로 압축이 될 테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 통합당 쪽에서 뭐 여러 사람들이 언급되지만 김동연 전 부총리 언급이 부쩍 늘고 있어요. 언론을 보면 김동연 전, 네.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 듣는 표정이라는. 처음 들어보시는 겁니까? 저만 들었습니까? 뭐 일단 여기선 이럴 때는 도식적으로 훌륭한 분이시죠라고 시작을 이야기를 꺼내야 될 텐데 네, 다들 훌륭하시죠. 예,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 말씀은 처음 듣는데요. 그렇군요. 예, 김수인 예. 평론가도 처음 듣습니까? 아니요, 저는 많이 하마평에는 들었고 언론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역대 서울시장 선거를 돌아보면 탈정치 코드가 계속 있었습니다. 네네네. 조순, 고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실 될 때는 뭐 경영인 이미지였었고, 초반에. 네네. 그다음에 오세훈 전 시장, 뭐 박원순 전 시장도 시민운동가 이미지였죠. 그런 의미에서는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근데 저는 통합당이 과연 이 전략을 쓸 수 있을지는 굉장히 회의적이지만, 이거 지금 통합당 지지율이 잠깐 그 민주당보다 앞질러 있다. 어떤 네. 조사에 따르면 네. 서울에서 네. 그런 얘기를 했지만 당대당하고 인물 대 인물 대결은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직까지 통합당이 좀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네. 오히려 통합당이 9년 전 서울시장 선거처럼 박원순 미러링 전략을 펴는 거죠. 저는 후보를 안 내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봅니다. 후보를 안 내는 통합당이. 것도.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데 과연 두 당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아주 흥미로운 제안이신데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인사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유이동 의원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 함께해 주셨는데요. 2주 후에 저희 프로그램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이동 의원님과는 아쉽지만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네, 뭐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네. 끝까지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별 말씀을. 다음번에 꼭 다른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방송 말미에 이렇게 실수를 해서 그게 부담이 되시는 건 아니었는지. 전혀 아니고요. 재밌었습니다. 다음 네. 주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합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